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많은 분들이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말을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관계, 인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간 인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놔줘야 하고, 또 머물러 있는 건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때때로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소홀히 하고, 또 떠나간 인연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란 건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연의 끈을 소중하게 마주 잡고, 또 만약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놓아주는 연습이요. 이런 이야기하면 인연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좀 슬프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관계에서는 아쉬움이 적게 남죠.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 또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만나서 서로에게 스며든 나의 인연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11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명상과 요가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명료한 아침. 오늘도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이제 우리 산책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왔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이 선생님과는 마지막 시간인 거죠. 네네. 네. 좀 이 아쉬움도 있고, 또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지고 온 게 인연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네네.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같이 이거 그때 이제 지난번 녹음 마치면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네. 자, 근데 인연이라고 일단 하면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인연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서하나 선생님하고 옷깃이 정말 여러 번 스쳤으니까 몇 번의 몇 겁의 인연일까요? 그러게요. 네. 지금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맞아요. 오랜 시간 계속 만났던 사이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깊은 인연인 거죠. 오,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근데 인연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 서하나 선생님 어떠세요? 인연 그럼? 공감이 되네요. 어렵다는. 네, 그냥 어렵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중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약간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요가적으로 보면은 숙제를 어떻게 갚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어떻게 갚을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는 거는 요가는 이제 윤회를 보잖아요. 근데 뭐 윤회를 나는 안 믿어 하는 분들은 뭐 에이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숙제가 인지가 되는 분들은 그래 맞아 인연은 숙제이지 이렇게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적으로 봤을 때 인연 중에 제일 어려운 인연이 가족. 가족 중에 남편, 아내, 그 다음이 자식, 자녀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미워할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아무리 어떤 일을 범해도 사랑해야 줄 수밖에 없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아낌없이 안 주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고 좀 잠깐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제 아니다. 이거 범죄적으로 가게 되면 경찰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거는 좀 거기서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뭔가 칼이 들어와서 정돈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게 가족의 인연이라고 해서요. 아마 상처 어디서 받으셨어요?라고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다 가족이 제일 먼저.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에게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뭐 이래서도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냥 인연이 조금 빨리 헤어지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인연으로 살거나 이러면은 그 가족 관계만으로도 이게 그냥 상처가 되죠. 근데 길거리 가는 누군가 다치거나 길거리 가는 누군가 생명을 잃으면 안 됐다 안타깝다는 하지만 그게 내 가족이면 이게 그냥 뼈에 사무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잃을 때 그 아픔은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참 헤어지기 어려운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인연은 이런저런 면으로 봐서 참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게 두 번째가 직장에서의 인연. 직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순서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내 삶에서 얼마나 사는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예,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걸 내가 그만둘까 말까 이건 결정은 할 수 있으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의 깊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인연이라는 건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아마 지금 다들 너무 크게 공감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또 특히나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방송도 오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맞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인연들이기 때문에 이 인연들을 좀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질문지에 보면 계속 인연을 이어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리를 떠나야 될 때 근데 이게 핑크레터라 그러잖아요. 사표를 저는 항상 오른쪽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교수직을 4번인가 5번 잘 세지지도 않을 만큼 자주 냈었는데요. 나 그냥 하기 싫어 이러고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리를 떠날 때의 기준은 제 숙제가 마무리됐나 보다 이럴 때 떠나요. 근데 이제 상대방들이 느낄 때는 내가 좀 싫어졌나? 나한테 서운한가? 나한테 화났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인연을 같이 해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서는 그 전에 그 어떤 분위기를 똑같이 이어갈 수는 없고 뭔가 정리를 하고 캄다운이 돼야 되면 그게 이제 서운한 거죠. 서운하고 뭐가 왜?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인연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다 채워져서 넘칠 때 그때 이제는 더 이상 그만 이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제가 사표 내고 나올 때는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 수를 모아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한 3년, 4년 하면서 막 이제 특강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공연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학교 있어요. 이렇게 손을 막 흔들었는데 많이 오시면 이제 후임자가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러고 그냥 저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리를 떠날 때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좋은 상태. 그리고 그냥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그분들과 친절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때 떠나야지 더 이상은 못 하겠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짜증나고 힘들고 나 이 사람들 진짜 보기가 싫어. 이러면 떠나면 안 돼요. 그거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이게 요가적인 방법인데요. 내가 떠난 자리가 그냥 평화롭게 꽃이 펴야 되지 내가 떠난 자리에 칼날이 그냥 서 있고 불처럼 타버리면 그거는 숙제가 또다시 더 크게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때는 그 자리가 차고 넘쳐서 내가 더 이상은 뭔가를 도울 수도 없고
뭐 이제 숙제가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지지부진하게 뭔가 그냥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쿨하게 떠나는. 네. 그래서 많은 스님들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웬만한 스님보다 너가 더 칼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산책도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네. 우리 산책은 사실 부산에 내려온 이유가 서하나운서님 한 분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러니까 서하나운서님이 이제 다 건강하시고 제가 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근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네 크게 성장하시고 하는데 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이거 방송이잖아요. 네. 방송으로 들으시는 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요가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2년의 기간이 됐으니까 요가에 많은 그 부산에 많은 요가 센터들, 명상 센터들 좋은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쪽을 좀 찾아가셔서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았나 싶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자리를 정리하는데요. 네. 또 좋은 어떤 방송이 있어서 인연이 되면 찾아주시면 또 얼른 내려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못난 생각일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뭐 똑같진 않더라도 좀 비슷하게나마 뭐 고마운 감정을 느껴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됩니까? 정리 안 되죠. 내버려둬야 그냥.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지금 말로는 막 잘 돕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더 이상 뭐 도울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땀 눈물로 서로 이렇게 돕고 나누고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이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좀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이거를 선물처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요가를 하면서 많이 이제 기대도 하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인 것 같아요. 왜 기대를 하지? 내가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내 욕구가 일어나는 걸 따라가는 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1000개를 나눠주고 0.0000001을 받으려고 해도 네. 그거는 이미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미움과 화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여오잖아요. 네. 그러면 도와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제적이죠. 도와준 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어떤 업이나 까르마가 돼서 네. 나에게 좋은 어떤 삶의 풍요로운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화내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하는 거는 내가 잘한 부분을 오물로 덮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막상 상황을 딱 보면 내가 1000개를 줬으면 0.0001은 줘야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쓰레기로 덮으려고 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정리하려는 의지를 세우는 네.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내밀어라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한 거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건 네.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다니파타나 바가바드기타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많이 흔드는 거거든요. 가지를 흔들듯이 흔들어버리니까 그거는 5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경조사에서도 그걸 바라죠. 누군가에게 이제 2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20만 원은 돼야지. 아니 너 지금 내가 20만 원 냈는데 10만 원 냈니? 이러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날 싫어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계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저 사람은 갖고 있는 게 10만 원인데 나한테 10만 원을 다 줬을 수도 있잖아요. 네.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준 것과 10만 원을 갖고 있는 분이 10만 원을 주는 건 다른데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 내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내가 좀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영유한 아침이기 때문에 네. 이 명상 이야기로 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이런 미련이 들 때 좀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명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요. 네. 이게 이제 적정심리학이라는 데서 정혜신 선생님이 이제 적정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감정은 다 옳은 거예요. 그냥 감정은 다 옳다. 네. 근데 이제 감정이 옳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행동은 감정을 따라갔을 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화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서아나운서님을 믿으니까 서아나운서님한테 와서 서아나운서님 제가 진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한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아나운서님이 근엄하게 요거하는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면 제가 더 서운해지죠. 근데 맞아요, 선생님. 말씀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운하시겠네요. 네네. 이게 이제 적정심리학이더라고요. 그래.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 감정 갖는 거 네. 나도 공감이 가.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울고불고 집어 던지고 막 하면 안 되고 이 상황을 잘 찾아보자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쪽으로 갈 때도 있고 네. 내가 조금 이기적인 방법으로 갈 때도 있고 남의 얘기를 안 들을 때도 있고 뭔가 돈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거나 유명세를 따라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 기간이 짧으면 좋죠. 예, 정신 차리고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그래 보니까 이거 무의미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 빨리 돌아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없는 말을 나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넌 그러니까 안 돼. 거봐. 이렇게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건가 봐.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너무 자괴감을 줄 만큼 죄의식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혜신 선생님 책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네.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혼낸 거예요. 네. 넌 맨날 싸움을 하니. 그래서 내가 맨날 불려가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왜 선생님 말만 믿어. 엄마잖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펑펑 울었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래요. 엄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 예,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네. 왜 엄마도 나를 혼내.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는데 엄마도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 눈물 난다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요. 이게 적정심리학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래 너가 그 상황에서 잘 참았어. 하지만 다음에는 싸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거칠게 지나가고 내가 어두워지고 내가 나를 한심하게 느낄 때는 내가 나를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럴 수도 있어. 잘 넘어가 보자.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 더 밝게 가려면 이걸 좀 이렇게 지우고 삶 속에서 그리고 이건 힘든 거니까 좀 빼고 지나가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는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계시는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지켜야 되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된다. 내 행동에 대해서는 검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미련이 들고 내가 좀 못난 생각, 감정 할 수 있다. 무조건 변호사가 돼주면 좋겠네요. 네네. 변호사도 되고 뭐 이렇게 그 법적인 부분처럼 냉철하게 보는 것도 좋은데요. 엄마가 내 얘기를 주시듯이 내 내면에 있는 신성함이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보다 그
그냥 이렇게 엄마들이 네. 다독다독하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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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아. 굉장히 많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지워진다고 해요. 그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오셔서 다독거리면서 그래 그래 껴안아주고 그냥 등 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규칙적인 거, 네. 그 틀 안에 있는 거 그걸로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해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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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래서 엉덩이 따덕여주고 등 쓰다듬어 주는 게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더 네.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원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저와는 이렇게 만나서 녹음을 직접적으로 했지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 분들과 맺은 인연도 참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감사하고요. 네. 청취자분들께 이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듣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네. 마음으로 들어주셨는지, 어떤 게 더 궁금하셨는지 네. 그런 질문 좀 듣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걸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온 이유는 바로 그 한 분이 정말 귀 기울여서 네. 아 이거 이런 얘기가 있어. 아 그럼 나도 요가를 한번 해보고 명상을 해볼까? 이거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인연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가나 명상을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삶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기준이 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그래서 직접 뵙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 네네네. 그러게요. 저도 네. 뭐 비슷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하거든요. 네. 이 라디오가 너무 힘든 분에게 뭐 그분이 한 분이라도 가서 그분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예. 가치 있는 일이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선생님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거네요. 왜냐면요, 라디오는 이렇게 조용히 집중해서 듣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V보다 더 직접적으로 내 심장에 와서 음. 울림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선호선님 여기 이거 20분 우리 하는 동안 네. 원고 한 달 준비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고량을 많이 준비하는 건 어떤 게 필요하신지 뭐가 더 좋은 내용이 될지를 네. 뭐 그동안 해왔던 원고가 워낙 많으니까 기존 원고에서 정리를 하긴 하는데 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데 왜 해? 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장갑도 얼마나 한 땀 한 땀 넣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땀이 듬성듬성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막 팔아도 되는 장갑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단어가 한 땀 한 땀 명품 같은 그런 단어를 전하고 싶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소중한 시간을 이해해 주신 분들은 아마 같이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인연에 대한 감사함이 참 깊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네. 감사의 마음으로 네. 선생님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1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산책할래요의 아주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 선생님, 방송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받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문자 말미에 소중한 인연에 늘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붙여주시곤 했어요. 그 말을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다. 이 관계를 더 진지하게 감사하게 여기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두 손 모아 감사드리고 싶은 인연들이 있겠죠. 이어가고 싶고 또 떠나갔을 땐 미련이 남는 그런 인연들이요. 그런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남겨놓고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112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